일단 그 장훈이 형이 오기 전에 위생 상태를 너무 중요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일단 서장훈 맞이 대청소를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누가 손으로 청소하니? 헬로 로키? 네, 저 여기 있어요. 청소해줘. 위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뭐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냅두면 그냥 가는 거거든. 사실 로보락 다 알아. 요즘 엄마들은 이거 사고 싶어가지고 난리거든. 후진하는 거 봤지? 영경이 운전할 때보다 후진 잘해. 장난 아니야. 구석부터 찾아가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게 제일 불안한 게 저런 구석에 얘가 내가 안 볼 때 얘가 하나? 이런 게 진짜 불안하거든? 근데 얘가 문턱도 넘고 사이도 다 들어가고 완전 공간 지각력 완전 짱. 그래서 다 돌아다닙니다. 이건 내가 볼 땐 장훈이 형도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너무 깨끗한 위생 상태. 이런 거 뭐니? 칠척장신 서장훈 이런 거. 칠 저런 거 알아? 밈 이런 거 알아? 여기 앉아. 이 형 마이크가 이거야? 이거? 여기 뭐? 응? 여기 뭐야? 아니 탕비실. 탕비실인데 맨날 너무 위에서만 찍으니까 가끔씩 우리가 그걸 바꿔. 근데 우리 여기 할 때 여기 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부엌을 많이 만드냐고. 박광 씨가 여기 그 박광 대표가 했잖아. 아니 형 지인이잖아요. 좋아하는 형인데 우리 박광 씨 작품이구나 이거. 아니 그 박광 대표는 형 왜 하는 거야? 호동이 형 때문에 알았나? 뭐 하도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뭐 다른 또 내 다른 형들하고 알고 뭐 이래가지고 알아요. 예. 그러면 형은 연예계 오기 전부터 호동 형을 알았어? 알았죠. 너는 반말하고 오빠는 높이말. 이게 뭐 반말한 아니 형 맘대로 했지. 여기 뭐 이거 방송이야. 뭐. 반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반말했다가 또 아까부터 반말하고 있었어.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상하게 이 형이랑 내적 친밀감 같은 게 있는 거야. 근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 마음속으로는 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낯설지가 않아요, 다들. 늘.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제 우리 나 PD는 그야말로 뭐 늘 제가 방송에서 좀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연세대학교 홍보대사가 됐기 때문에 홍보대사 활동한 지 꽤 됐어 지금. 동문이시네. 형 실제 홍보 대사야? 내가 그것도 없이 뭐 이렇게 떠들겠어. 방송에서 나처럼 연대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특기자가, 그것도 심지어 시험 봐서 들어간 사람도 아니고 특기자가 이렇게까지.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재작년에 연대 이제 총장님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학교 우리 홍보 대사들을 임명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총장님께서 좀 방송에서도 좀 얘기를 많이 해줘라. 그래가지고 뭐 그 뒤로 막 엄청 우기고 막 아영에 막 그래요, 서울대 아영 나온 맨날 사람들 나오면 맨날 싸우고 막 고대 그때 미미미는 나왔을 때 고대는 고대는 이제 하도 내가 뭐라고 해가지고 내가 좀 미안하고 마음속으로 정말 오빠 되게 열심히 했구나 홍보대사 역할을.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홍보대사 임명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좀 의아했던 게 연대 그야말로 최고의 아웃풋은 나영석인데. 왜 아니 그러세요? 왜 나영석이 여기 안 왔는가? 약간 의아해했는데 아마 연락이 갔는데 뭐 본인이 바쁘다고 안 했겠지. 연락 안 왔어요. 연락이 안 갔어? 누락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지? 형 아직 부족한가 봐. 아직 거기까지 안 되나 봐요. 연락이 안 갔다고? 연락이 안 난 갔거든. 연락이 갔는데 저기 뭐야 거절한 아니 걸로. 없어. 그럼 내가 또 바로 연락을 해야지. 본인 몰랐다라고 하니까. 아니, 진짜. 진짜. 원래는 연대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방송할 때. 왜냐면 나 특기자니까. 나는 뭐 특기자예요. 그래도
운동에서 내가 당연히 좀 이따 그래서- 얘기해줄게. 이 형이 안 학교 되니까. 다닐 때 어느 정도의 위세였는데 좀 이따 아이 얘기해줄게. 그건 뭐 근데 했었어요. 아니 드라마에 나오잖아. 나오잖아 나는. 야 나는 지금. 너한테 설명한 게 미안하다. 너한테 나 설명한 게 진짜 너무. 오빠한테 할 말이 많아요. 아니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 얘기해. 아니, 얘기해. 그 얘기해. 욕해. 너 맨날 욕하잖아 장훈이 형. 천재 우리 이우정 작가님한테 내가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야. 응사에 사실 거기 우리 고아라 씨가 좋아했던 그 선수가 우리 사실 그 이상민 선수 지금 이상민 코치님인데 내가 딱 그 드라마를 봤는데 주인공이 원래 보통 이제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면 보통 우리 우주원 선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이제 우리 쪽수로는 많았기 때문에 수는 아 왜냐면 오빠 기본적인 수는 왜냐면 우리가 산 증인이잖아. 이상민 그래서 야 이거는 그러면 우리 이우정 작가님이 상민 형은 옛날 좋아했나 보다. 당연하지. 내가 그거를 계속 물어보고 싶어. 저는 원래 농구 대잔치 세대예요. 한반전 시작했습니다. 오재원, 문경은, 서장훈 선수입니다. 들어갔죠. 서장훈이 포문을 연결한 자, 대한민국이 지금 농구 열풍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연세대가 이긴다면 농구 대잔치 11년 역사상 처음으로 대학팀의 우승이고요. 제 오빠만 둘이 써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농구를 봤어요. 아. 나는 세상에서 이 나이 될 때까지 오빠를 제일 싫어했어요. 나를 뭐 고대 팬이었어? 그러면 난 진짜 너무 싫어했어. 왜? 오빠는 이렇게 센터시잖아요. 야. 근데 슛을 너무 잘 쏘는. 맞아. 나는 그게 너무. 꼴 보기 싫었어? 근데 아니 그러면 저는 오빠 기아 사는 편이었어.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역사적인 장면이 있어. 연대가 처음으로 기아를 꺾고 맞아, 맞아. 대학생이 우승한 적이 있어. 우승했어, 맞아. 나 그때 3일 내내 울었어. 근데 왜 어떡할 거야 지금 왜? 농구 팬 아 하나를 이상민 지금. 선수는 왜 응사에 왜 이상민이 근데 저희는 이게 우지원 선수도 인기가 있고 이상민 선수도 인기가 있지만 이거 한 끗 차로 이상하게. 진짜 코어한 팬들이 많아요. 그 정확해. 진짜 완전 코어한 그 팬들. 차이에. 그게 있죠. 아까 저기 얘기했지만 쪽수로는 우지원 지원이 형 팬이 많아. 근데 이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 농구를 6명이 하는지 7명이 하는지 잘 몰라. 정말 아이돌. 아니 물론 이제 또 이렇게 그런 건 얘기하면 아니지. 전부는 아니지만 그냥 외모. 지원이 형이 이쁘게 생겼어. 그거 보고 이제 온 거야. 내 친구가 책받침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 누구야? 하고 그냥 온 거고. 너무 좋지 연대 너무 다녀. 좋죠. 맞아. 운동도 잘생겨. 그렇지. 운동도 키도 잘해. 커. 사실 너무 좋은 스펙이니까. 근데 이상민 우리 감독 팬들은 농구를 좋아하고 농구장 안에서의 이상민을 좋아하는 거야. 플레이하는 걸. 플레이하는 걸.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 이응사라고 있어. 이상민을 응원하는 사람들. 이응사. 진짜. 저랑 가장 가까운 농구 선수예요. 그 뭐 물론 뭐 다 다 친하시죠. 친하지만 유독 아직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제 이상민 감독인데 가장 잘 맞는. 절친이라는 거 아는데 내가 혹시 뭐 이상민은- 밀거나 인터뷰하는데 뭐 헛소리하거나 이러면 가만 안 둬. 친한 거 아는데도. 친한 거. 그래서 그분들은 진짜 항상 나도 예의 있게 인사하고 괜히 잘못했다가 아니 근데 난 너무 웃긴 게 내가 진짜 절친이고 제일 잘하실 거 제일 아니야. 잘 알고 제일 친한 사람인데 나한테도 짤 없어. 이상민 선수를 좋아하는 팬들은 정말 에피소드 훨씬 많고 맞아. 왜냐면 더 딥한 팬이 훨씬 맞아, 많더라고요. 그래서 딥하고. 내 느낌엔 더 이게 유니크한 느낌이었어. 이게 더 유니크한 느낌이었고 난 장훈이 오빠 진짜 안 좋아했어. 형 연대 형이 골라서 갔지. 여기저기서 다 오지 않았어? 당연하지. 아니 그리고 나는 우리 집에 연대 감독님 고대 우린 연대 감독님이 가고 싶어서 형 똥을 싸요. 그 감독님들이 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내가 연습 끝나면 우리 집에 와서 저녁을 드시고 계셨어. 진짜? 매일. 연대 감독, 고대 감독님 다. 그분들이 두 분이 같이 앉아서. 같이 앉아. 그분 두 분은 친해? 네. 아니 안 친해. 근데 왜냐면 한 분만 오고 한 분이 안 오면 혹시 나 없을 때 무슨 얘기할까봐. 부모님이랑. 우리 휘용고등학교가 고대랑 더 가까웠어요.
우리 저희 아버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고대의 교수님이셨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고대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고대가 체육관이 그 당시만 해도 너무 외진돼 있었어. 근데 여기서는 이거는 내가 대학 생활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학교 거기 앞에 나가니까 아무것도 없어. 저 홍보대사라 그러는 거야. 아니야. 당장 포시에다가 아니 이거는 사실이니까 지금은 고대 체육관 엄청 좋아요. 아, 지금은. 근데 연대 연습 캠프 가잖아. 신촌에 입구에 쫙 차를 타고 가는데 옆을 보면 여기가 대학이야. 아 이게 진짜 대학 느낌 여러 너무 대학은 대학은 이런 거야. 이게 대학이야. 차를 타고 학교 앞에 딱 들어간 여학생이 우와 고등학생일 때 살벌해. 진짜 18, 19을 그냥 뭐 우와 진짜. 도파민이 그냥 그리고 내가 들어오기 전에도 연대 농구부가 꽤 인기가 있었어. 왜냐면 그 아까 얘기한 오빠가 1학년 선배들이 다 잘했잖아요. 그분들이 잘도 하고 인물도 좋았기 때문에 인기가 꽤 있었어. 꿈틀꿈틀하던 시기는 그래서 아 역시 입지가 좋아. 혼자서 그냥 엄청 싸우고 막 우기고 뭐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고대 가라고 그랬거든. 부모님을 설득하시는 오빠. 아 이게 설득도 아니고 그냥 그 땡깡 부른 거야 그냥. 그리고 아까 우리 주인공 이상민 감독이 고등학교 때 우리가 청소년 대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1, 상민이 고3 둘이 같은 방을 썼는데 1년을 합숙을 했어. 그럼 또 서로 그러니까 라뽀가 있었네. 엄청 친했어. 내가 고대를 가면 상민이 형이 되게 슬퍼질 것 같은 느낌 약간 드는 거야. 어리니까. 그렇다면 상민이 형, 뭐 경훈이 형, 지원이 형 다 그때 같이 청소년 대표 할 때인데 이 사람들과 그래도 내가 좀 더 친하니 그래도 연대 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연대를 가고 아 그럼 오빠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연대를 간 이유 중에 캠퍼스냐, 여학생이냐, 이상민이냐 가장 큰 요인. 아 이상민 캠퍼스랑 여학생은 붙어있죠? 하나로 보고 하나 카테고리. 그리고 이상민 선수나 연대는 이제 근데 선배들. 그러면 51대 49로 캠퍼스가 캠퍼스가 사주고 바이브가 좋았구나. 그 느낌. 그 느낌. 그래서 이제 우기고 뭐 연대 갔는데 원래는 고3이 농구대한팀 뛰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름 알리고 스타가 되는 거야. 나 때부터 룰을 바꿨어. 고등학생 못 뛰게. 서장훈 맞아. 진짜로 서장훈법이네, 못 뛰었어, 못 뛰었어. 그래서 갑자기 못 뛰게 된 거 오빠. 농구대한팀 시작했는데 나 못 뛴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시합 못 나가잖아. 시합 못 뛰는데 난 뭘 하고 있냐. 진짜 이거 너무 웃긴데 일단 애들을 막아. 기도. 팬들 기도를 하는 거야. 왜냐면 선수들 근데 얘들은 날 몰라. 아직 안 뛰었으니까 뭐야 키가 커가지고 막 애들이 막 나한테 엄청 욕을 해.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시합을 형들이 뛰잖아. 그럼 나는 좀 앉아서 봐도 되잖아. 와 우리 최희한 감독님이 그걸 이제 다 몸 풀고 해서 나가려고 야 일로 와. 그래서 예 누워. 윗몸 일으키기 1000개. 예? 아주 시합 좀 보려고. 나 안 봐도 돼. 윗몸 일으키기 1000개. 근데 너무 서러운 게 작년까지 내 위에 1년 선배가 우지원이야. 지원이 형은 겨울부터 뛰어가지고 그때부터 스타 되고 난리 나서. 이미. 나는 애들 맞고 아무도 없는 아카데미에서 1000개 하고 정말 미치겠더라고. 최양 감독님이 진짜 어떻게 무서우셨어요? 전혀 얼굴에 그게 없거든. 원래 엄청 무서워요. 너무 내가 편하다. 고등학교 때까지 내가 그야말로 자유분방한 농구. 언터처블이었구만. 그러니까 막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그 어떤 내 길을 누르려고. 얘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지. 그래서 한 1년을 진짜 기선제 합하셨고. 엄청 혼냈어. 엄청 혼내고 내가 그래서 중간에 막 안 한다고 도망도 가고. 그 덕분에 이제 오늘날의 어떤 뭐 틀이 좀 잡히고 서장훈이라는 선수가 뭐 만들어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는
너무 혼나서 반전이다. 대학이고 뭐고 아까 얘기한 캠퍼스 뭐 이런 아예 거 못해. 아예 신경도 뭐 어디 가지도 못해. 너무 힘들고. 그래서 가끔 5명이서 옷 입고 이렇게 나와. 그래서 그래. 그렇게 1년을 혼나고 하다가 이제 드디어 다시 그 다음에 농구 대잔치가 딱 시작을 했는데 이제 완전 그때부터 작살 낸 거지. 그냥 그 울분을 울분을 그거 정말 완전 진짜 씹어 그냥 먹었어. 우정이 사흘 동안 울고. 나 사흘 동안 울고. 챔피언 결정전 4차전 2승 1패로 연상을 한 게임을 앞서 있습니다. 라운드 이상민, 서장훈 웨이업 2점. 서장훈이 포문을 엽니다. 골밑 접근해 들어갑니다. 이창수가 막고 있습니다. 2점. 그러가 점프력이 좋기 때문에 네. 내 성공률 70%. 296 경기 시간 연세대학교가 챔피언의 자리에 오릅니다. 처음으로 챔피언의 왕자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연세 챔피언 결정전. 그 겨울에 시즌 때 보면 매일 내가 일면에 나와 있어. 근데 어릴 때 1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지나가면서 그 스포츠 신문들을 그냥 이렇게 보던 애였는데 내가 거기는 1년 만에 겨울에 맨날 내 사진이 일면이야. 우와, 처음엔 너무 신기했고 나중엔 그냥 당연해져. 그것도 우리가 어린아이들이었잖아. 끼케야 나도 만 19, 20, 그쵸. 21 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살면서 진짜 완전히 그냥 하늘로 붕 뜨게 만드는 어떤 상황. 그럼요. 인생에 그러니까 진짜 제, 화양연화다 화양연화. 제정신을 차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진짜 헛바람이 들 수도 있는 환경. 완전 그래서 헛바람이. 최양 감독님이 그렇게 꾹꾹 눌렀나? 그래서 엄청 눌렀어. 학교에 그때 무슨 뭐 연고전을 했나 뭘 했나 농구 경기가 있었던 날이었나 봐. 그러니까 안 그래도 학교가 축제 때문에 들썩들썩한데 나 직관을 한 번 했어. 그 농구 경기를? 소위 말하는 그 독수리 오형제가 독수리 보여보세요. 이 5명이 이렇게 내가 볼 땐 본인들도 의식했어. 걸어가자라고 얘기하고 갔던 것 같아. 의식했어. 내가 볼 때 의식했어. 100%. 오빠 그러면 누가 제일 의식해요? 아니 5명 연대단 중에? 애들도 문경은 우지원 약간 이제 요 두 이렇게, 명이 조금 많이 의식하고. 아니, 근데 그때는 형님 5명이 걸어가면 지금처럼 막 사진 찍는 시기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냥 근데 오롯이 소리 사인은 치거나 사인. 본부 사인을 학생들이 해달라.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가거나 근데 식당 갈 일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괜히 괜히 어린 한번 마음에 주먹도 받고 싶고 괜히 굳이 5명이 또 줄을 짜서 옷을 또 입고 가. 추리닝 다 보라고 너무 또 귀엽다, 입고 진짜. 가서 그냥 왜냐면 어리니까 또 그런 것도 한번 학교 안에서 느껴보는 싶고 학교 밖에서 또 뭐냐 그 우리 숙소 바로 앞에가 2대 후문이에요. 그 거기는 다 2대 상권이거든. 그 가면 심장 터질 것 같아. 어쨌든 옆에 여대. 형 그때도 어린 학생이잖아요. 형도. 20살. 그러니까. 만 19. 패딩을 입고 딸기골 분식에 괜히 가. 안 가도 돼. 심지어 우리 밥 해주는 우리 아주머니 우리 범석이 어머니랑 괜히 신경전. 이거 안 먹겠다고 막 그러고. 그럼 뭐 딸기골 갈 거야. 막 괜히 가. 가면 거기는 전원이 여학생이야. 남자가 1도 없어. 거의 이런 얘기 그때 만나서 해줬으면 의사했었죠. 그때 오빠 혼자 인터뷰 안 해줬어. 인터뷰도 안 해줬냐? 그래서 나 참. 아니 형 이렇게 봐. 그러면은 그 성나정 이 서장훈 팬이야. 예를 들어 그 나갔어. 드라마에서 나갔어. 무조건 나갔어. 100%. 10,000% 나갔어. 그런 거야? 알겠습니다. 내가 주인공으로 부각받으면 그건 한다. 무조건 나갔어. 그날에 진짜 이거 우리 숙소의 계단에 올라가. 주말에는 거의 선배들 밖에 나가. 근데 이 대문하고 요 앞에 방이 엄청 가까워. 오빠 그러면 이제 다 들려. 근데 그 와중에도 몇 명이 와가지고 계속 막 뭐 상민이 오빠, 지원이 오빠 불러.
근데 내가 여기서 자고 있었거든. 혼자. 없으면 그 오빠는 없어. 없어. 아무도 나밖에 없어. 다 슬픈 얘기뿐이네 형. 그냥 자고 그냥 갔어. 아, 오빠를 야. 주인공을 할걸 그랬나 봐, 진짜. 야, 없다. 아무도 없다. 아, 나가서 직접. 아니 왜냐면 하도 소리 치니까 없다. 가라. 가라 했더니 애들이 뭐 알았대요. 진짜 잠이 살짝 들었는데 또 와가지고 오빠 나갔어. 야 없다고 몇 번을 얘기해. 들어와서 봐 그럼 그냥 막 내가 이제 좀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아, 너무 웃겨. 그랬더니 얘들이 그 이제 계단을 내려가면서 나한테 한 얘기 내가 이건 진짜 잊어먹지 못해. 어떡해. 좀 내려가는데 지들끼리 얘기를 하잖아. 쓱 하고 누가 집 보러 왔나. 이건 리얼이야. 내가 다른 건 다 지금 30년 지났는데 지금 생겨. 다 잊어먹었는데 그거는 잊어먹을 수가 없어. 새겨져 있구나. 새겨져 있어. 와 누가 집 보러 왔나 이걸로. 근데 진짜 어린애들이거든. 그 당시에 이제 뭐 중학생, 뭐 고등학생 많이 그때는 봤 아마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 그 나이야. 지금 40대 중반이야. 이 방송 보고 있을 있을 거야. 거야. 누가 지금 집으로 뭐라 왔나 하신 하신 분은 분 댓글 남겨주세요. 남겨주세요. 그때 뭐 여러 가지 지금 또 생각해 보면 참 내 스스로도 내가 참 어렸구나. 내가 말한 것도 그렇고 참 아직도 미안한 건데 고대에서 뭐 나를 맡겠다고 이제 미국에서 선수를 한 명 데리고 와요. 내 학년에 이제 입학을 시켰구나, 그대로. 미국 대학을 다니던 나보다 이제 실제로는 나보다 1년 선배인데 내 학년으로 들어와. 처음으로 딱 만난 날 맞대결. 시합을 했는데 뭐 당연히 우리가 많이 이겼고 끝나자마자 나한테 인터뷰를 보고. 근데 이제 내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나랑 너무 비교하고 이러니까 약간 거기서 짜증이 났던 것 같아. 지금 같으면 절대 그런 인터뷰를 안 하는데 그때 오늘 어떠셨어요? 뭐 별거 없던데. 진짜 어린 나이에. 싸가지 없는 인터뷰를 한 거지. 아직도 그걸 내가 기억을 해. 근데 오빠도 이거 지금까지 기억하는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말했던 자기 자신을 계속 기억하고 있는 맞아요. 거잖아. 기억하고 또 하나는 그 뒤로 제가 미국을 가게 되잖아. 중간에 2학년을 마치고 미국을 간단 말이야. 거기 1년 있으면서 내가 여러 가지 많이 느꼈어요. 한국에서 진짜 뭐 어디를 함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거기는 또 갔는데 정말 완전 다른 환경. 한적하고 어차피 나 모르고 너무 좋으셨겠다. 그냥 스랩바 신고 나시에 반바지 입고 그러고 동네를 돌아다녔어. 그러고 뭐 했는데 그 1년을 있다가 오니까 거기서 1년 안 있었으면 내가 지금 같은 사람이 안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왜냐면 그 1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되게 이런 뭐 인기나 뭐 이런 우리 팬들이 막 이런 건 사실 어차피 이건 뭐 구름처럼 그냥 지나가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나는 다른 걸로 승부를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이 길을 파야 되겠다. 농구를 하는데 약간 억울한 게 그런 게 있어. 우리 동료들이 워낙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니까 일반 대중은 내가 정말 어느 정도 선수인지 잘 몰라. 그냥 그치. 선수로서의 가치가 진짜 모르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모르는 게 약간 속으로 짜증이 나. 그래서 그런 일도 있어요. 우리 그 선배들, 유명한 선배들 다 졸업을 해. 프로가 되기 전에 나만 남았어. 그래서 1학년이었으니까 올라갔어요. 나만 남고 내 후배들은 그분들보다 유명하지가 않아. 형 미국 갔다 왔을 때. 그 걔들을 데리고 농구 대잔치 다시 결승에 올라갔어. 근데 뭐냐? 결승 상대가 상무야. 다 같이. 다 거기가 있겠네. 우리 상무이 다 거기가 있겠네. 우리 선배들이 다 거기가 있어. 세상이 문경 거기 있구나. 라카에서 이제 막 몸 풀고 있다가 문 딱 뛰어나가는데 바로 내가 보는데 앞에 플래카드로 그 플래카드 그 사람들 다 옛날에 나 응원하던 우리 팀 응원하던 사람이잖아. 죽어라 서장. 진짜 죽어라 서장. 그분들은 다 상무로 넘어가고. 그 사람이야. 죽어라 서장 시꺼먼 플래카드 그
아 힙합이다. 그 시절에. 너무 그 시절 직설적이다. 힙합이네. 너무 웃기기도 하고, 야, 인간들이 어떻게 저러냐. 그러니까 같은 팀이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심지어 우리 부모님이 그 사람 찾아갔어. 그 경기장에. 그래서 너무 속상하셨구나. 우리 아들인데 죽어라 서장훈 좀 그렇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내렸어. 내렸는데 근데 걔네 잘못한 거야. 왜냐? 안 그래도 내 승부 왜냐하면 내 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좀 그냥 뭐 좋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열이 받아서 원래 한 80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180을 한 거 지금. 그래서 작사를 냈어. 상무를요? 상무를. 지금 연세대학교는 서장훈, 은희석, 황성은, 김태군, 상무에는 문경은, 이상민. 이상무 5선수가 나왔죠. 네, 이 정상적인 멤버예요. 자, 전반 1분 36초 남았습니다. 연세 공격 43대 43 동점. 서장훈 허니슛 2점. 상무가 이기려면 말이죠. 서장훈 선수를 오반칙으로 내보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93대 75. 연세대학교는 93-94 시즌에 이어서 두 번째 3년 만에 농구대잔치 우승을 이제 그때 내가 이제 속으로 내가 어떤 선수인지를 보여주자. 니네가 이제 알아라. 안미? 니네가 그렇게 뭐 어쩌고 아무리 뭐 좋아하고 말고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농구로는 네. 나한테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프로 생활을 계속 한 거야. 그 사실 그 얘기도 했잖아요. 지금 프로 때 와서의 그 기간은 15년, 사람들이 그때는 농구 인기가 진짜 형 대학교 때만 확 이러진 줄었지. 않았잖아. 확 줄었고. 근데 사실 그 기간 동안 이 형이 낸 기록은 사실 못 어마어마하지. 깨는 기록이죠. 형 뭐. 룰이 바뀌면 깰 수 있는데 룰이 안 바뀌면 좀 어렵다고 봐야지. 아무도 못 깨는 게. 아무도 못 깨는 기록을 한 거야. 레전드 선수로. 그냥 간단히 좀 소개를 하면 내가 이 얘기는 왜냐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15년을 뛰었는데 600 몇십 게임 뛰었어요. 근데 그 형이 뭐 12,000 뭐 13,000 몇백 13,000. 점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선수들이 왜 깰 수가 없냐.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매일 20점을 넣어야 그게 가능해. 아이고. 하루도 안 쉬고 20점을 넣어야 그 기록이 달성이 되거든. 600 몇십 경기 15년을. 매 경기 그냥 20점씩 이상 넣어야 되는 그러니까 매일 국내 선수 중에 제일 득점을 많이 하는 친구가 평균 한 15점이야. 그러니까 15점씩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넣어도 내 기록은 못 가는 건데 전성기에 15점들을 넣고 있으니까 그럼 못 깨는 거야. 그 정도 넣으려면 웬만하면 나가야 돼. 아파도 나가는 거냐? 코가 부러지어도 나가고 목이 어떻게 돼도 나가고 막 그래서 내 옛날 막 이거 사진 막 보면 유명한 이거 사람 차고 다 대고 있잖아. 이거 차고 코에 막 알미늄 대고 이러고 나가. 아, 왜 그렇게까지 했어,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그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그래야 내 존재의 가치가 있다. 나는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다른 애들이랑 엇비슷한 기록도 안 돼. 진짜 압도적인 기록.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날까지 은퇴하는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라도 내가 하는 게 인생의 최고의 목표다. 그거 말고는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고 은퇴식을 하게 돼 있어서 자 오늘 이후에 앞으로 일정 앞으로 뭐 하실 거냐고 해서 참 재수없는 말이긴 한데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시간 이후에 일정은 이따 가가지고 신발끈을 꽉 묶고 나가서 오늘 얼마나 골을 또 넣을 건지 생각하는 게 내 목표다. 그 뒤에 일은 거짓말이 아니라 단 하나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왜냐? 그거 생각하는 놈은 은퇴해야 된다. 형, 뭐 전 국민 멘토 같은 거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어쩜 이렇게 하지? 아니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마지막 날 했어요. 내가 멋지다. 하고 멋져. 그날 사실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더 이상 뛸 수가 없었어. 무릎이 연골이 양쪽이 두 개가 다 나가고 다 썼지 오래 뭐. 뛰셨어. 그리고 40까지 뛰었으니까. 농구 선수가 40까지 어떻게 뛰어? 다리가 너무 안 좋으니까 슛이 엉망이야. 잡아서 딱 쐈는데 안 들어갔다. 근데 진짜 안 들어갔다. 근데 위에서 누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넣어주는 것 같은 느낌. 들어가. 근데 막
다 들어가. 평소의 경험으로는 이렇게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너무 웃긴 게 마지막 내 농구 인생 마지막 내인데 33점. 무릎이 그 지경이 돼. 그 시즌에 제일 많이 넣었어. 은퇴 경기에서. 은퇴 경기에. 그래서 아, 지금 누가 있나 보다. 진짜로 딱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야 그래도 네가 그동안 참 뭐 욕도 많이 먹고 고생했는데 아이고 마지막은 좀 폼나게 은퇴를 해라 이런 느낌인가? 진짜 이해가 안 됐어. 그 나중에 보면 막 앞에 맞고 통통 튀고 들어가고 그 다 들어가. 웬만한 게 다 들어가. 그래서 너무 감동이다. 결국은 그렇게 마쳤는데 아직도 늘 마음속에 요만큼 있어요. 내 머릿속에 그 아쉬움. 꿈도 자주 꿔요. 아직까지. 나 은퇴한 지 지금 벌써 농구 꿈을? 12년 되는데 마지막 어떤 꿈 꾸는지 알아? 마지막 슛. 동점인데 자유투 내가 쏘는 거야. 너무 좋다. 아씨, 막 속으로 어떡하지? 막 어떡하지? 공 딱 던지면 깨. 이거 다행이다. 결과는 모르고. 아직까지도 그런 꿈을 꿔. 너무 웃긴 거지. 아니 보니까 형이 아무리 예능을 하고 형이 아무리 뭘 하고 건물주하고 셀럽을 하고 뭘 해도 이 형은 그냥 스포츠인이네. 그거를 바꿀 수는 없겠다. 그거는 내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우리 박찬호 선수, 박지성 선수, 우리 뭐 손흥민 선수 같은 체육인으로서 정말 그분들이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위로를 해주고 스포츠로 용기를 주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해. 너 다시 태어나면 농구할래? 해보고 싶어. 뭘로 하고 싶냐면 똑같은 서장훈인데 팔이 조금 더 길고 운동 능력이 좀 더 좋은 서장훈이고 싶어. 그래서 진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사실 물론 뭐 의미 없는 얘기지만 시도라도 하고 싶은 거.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사실 내 마음이거든. 체육인으로서의 끝을 거기까지 한번 해보고 싶었구나 형은. 옛날에 내 농구를 엄청 했어. 심지어 내가 프로 농구팀이 10개예요. 근데 6구단에서 쳤어. 다 돌았지. 물론 뭐 돈 때문에 옮긴 것도 있고 하지만 늘 외로웠어. 그 구단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 너무 웃기네요. 돈을 결핍이야. 아니야. 뭐야? 돈을 많이 주잖아. 거기에 대한 뽕을 뽑으려고 그런단 말이야. 돈을 준 사람이. 그럼 근데 나는 계속 그때부터 돈을 많이 받았잖아. 그러니까 야 서장훈 데리고 가면 우승한다고 그럴 때 어떻게 된 거야? 계속 이게 나야. 그러니까 그 구단하고 계속 트러블이 있어. 그러니까 팀에서도 별로 사랑을 못 받아. 그러다 보니까 또 옮겨. 사랑받고 싶어서. 왜냐? 옮길 때 사랑을 해줄 것 같잖아. 근데 가면 또 성적이 안 나고 또 사랑을 안 해. 어떡해. 늘 굶주려 있구나. 근데 방송하면서 오빠는 그 사랑을 좀 느꼈어. 사랑을 진짜 생전 그렇게 어디 가서 사랑도 못 받고 이러다가 엉뚱한 데서 사랑을 받는. 야 내가 이렇게 부를지 몰랐거든. 너 얼마나 웃기니. 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사랑을 받고 있어. 받았으니 다행입니다. 아니 정말 다행이지. 정말 다행이에요. 안 받았으면 삐뚤어졌을 수도 있어. 왜냐면 아까 그 목표도 너무 웃기잖아. 손흥민이랑 김연경이랑 뭐 이렇게 되고 싶어. 왜? 국민들에게 사랑을 주고 희망을 주고 나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어. 운동선수니까 체육인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는 게 너무 좀 슬펐어. 근데 이 오빠의 갈증이야. 마지막 갈증이야. 왜냐면 기록도 타세고 탑을 찍었지만 국위 선양에 대한 그렇지. 마지막 갈증. 프로그램도 처음에는 멋멀로 뭐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냥 뭐 하라는 대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일이 됐어요. 이제 직업이지 뭐. 직업이 돼. 왜냐? 대중의 시선이 너무 따뜻해진 거야. 그 전에 이 피똥 싸게 20몇 년 농구를 했는데 그때 보여주지 않던 눈빛을. 국민들한테 농구로 맞아. 좀. 그렇게까지 큰 사랑을 드리지 못했으니
내 나름대로는 이걸로나마 또 보답을 했던 많은 거구나. 국민들한테 그럼 내가 또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면 내가 내 몫을 하는 게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진짜 열심히 하자. 진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프로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최고의 방송인이 될 수 없으면 최고의 프로그램은 할 수 있잖아. 이 스포츠는 네가 이기든 내가 이기든 둘 중에 하나야. 승부야. 방송은 승부는 아니야. 물론 시청률은 있지만 그렇다고 동시간에 하는데 어디가 시청률이 더 잘 나오고 어디가 안 나온다고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얘가 진 건 아니잖아. 맞아요. 예. 이게 또 나름대로 다른 거지. 가치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아직도 나는 승부욕이 강하기 때문에 난 다 체크해. 시청률 동시간에 다 체크하고 아, 진짜 대박이다. 진짜로 저는 아직도 내가 집에 있는 한 최대한 모니터를 하려고 그러고 저 리뷰나 이런 거를 내가 무조건 검색해서 봐. 야, 오빠 너무 좋아요. 사실 이렇게 쉽지 왜냐하면 않은데. 나도 이렇게 그게 못하는데. 그게 없으면 왜냐면 내가 말을 하는 프로를 많이 해요. 형. 내가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가끔 생각하거든. 내가 저 자리에 앉았다면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나 아니, 진짜 근데 못할 것 같아, 나. 그래서 더더욱 신경을 쓰면서 한 거야. 혹시 오빠 말에 아, 상처를 받으신 분이 그렇죠. 있거나 그럴까봐. 근데 그걸 넣는다고 되지도 않아. 왜냐면 이 형이 하는 프로들이 내가 계속 위험하다고 하는 게 뭐냐. 보고 있으면 나도 심장이 떨려. 왜냐면 누군가의 편을 들거나 누군가를 대신 욕해줘야 되거나 해야 돼. 그걸 이 형이 어깨에 짊어지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저기서 단어 선택 뭐 하나 잘못해서 또는 뭐 그래서 봐야 돼. 대중이 어떤 포인트에 분노하고 어떤 포인트는 괜찮은가를 봐야 진짜 어려워. 봐야 얘기를 해. 체득을 한 느낌은 내가 뭐라고 하는 걸 좋아해. 사람들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한 방송 거의 11년, 12년 했는데 미운 우리 새끼, 아형, 동상이몽, 불어보살, 연애 참견이 엄청 오래 했죠. 제일 짧은 게 300회를 넘었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했다면 길게 하네. 농구도 그렇고 얘는 짧게는 안 하네. 하면 제대로. 근데 나는 오빠를 보면서 오빠는 공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대. 그렇지. 계속 그 얘기하는 거야. 너무 못 그 받았어. 피똥을 싸는 거. 너무 못 받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인데 사랑은 받은 적이 별로 없어. 진짜. 국대 나가서 심지어 나한테 야유를 해. 팬클럽도 없어. 나는 선수 때도 진짜 팬클럽이 정말 소수의 아니 이건 솔직히 얘기해. 이상민 우주원 때부터 시작된 거야? 그때는 좀 달랐어. 그때는 내가 살짝 갈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때는 야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때 나를 계속 관심 갖고 있었던 데가 많았어. 욕심이 많아. 욕심이 많고.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에그이즈 커밍에 온 것도 욕심 때문에 온 거야. 쭉 한번 풀어놔 보세요. 어떤 욕심이세요? 아니 욕심은 어떤 욕심이냐? 그동안 뭐 함께한 어떤 프로그램이 없잖아. 그러니까 희한하게 형이랑 뭘 일단 안 했어요. 이렇게라도 일단 여기에 물꼬를 터보는 거야. 입성을 하고 입성을 해서 뭔가 자연스럽게 한번 스며들어 보겠다. 야, 에그이즈 커밍의 작품들 중에 가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사실 너무 궁금해요. 신서유기예요. 왜냐? 진짜 시청자 입장에서 나도 방송을 하는 사람이 참 너무 웃긴 거야. 거기에 호동이 형이랑 거기 수근이가 진짜 너무 웃겼지. 너무 웃기고 너무 재밌어. 그래서 진짜로 내가 신서유기 너무 좋아했고 문제는 우리 이 천재님들이 천재 아니에요. 그동안 강호동 이수근하고 너무 오래 했다. 이제 1박 2일 때부터 지금 벌써 몇 년이야. 20년 넘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바뀌어야지. 사람도 바뀌고 시대가 흘렀으면. 그 다음에 뭐 나는 사실 제가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게 누구랑도 내가 까칠해서 케미가 좀 안 맞을 것 같잖아? 나는 되게 다 잘.
그 재석이 형이 한 거고, 호동이 형 10년, 동엽이 형 9년째, 구라 형 거의 뭐 지금. 그 나는 어느 누구와도 안 맞은 적이 없어. 나는 누구하고도 되게 잘 맞아. 선수 시절이랑 되게 다르네. 되게 달라. 되게 달라. 걸리버 여행기부터 시작해. 아니, 걸리버 여행기는 이수근. 뭔지 알지, 걸리버 여행기. 이수근이 맨날 얘기하는 건데 알 수가 없는 게 걔는 뭐 소형차에 내가 타고 그걸로 땡이야. 그리고 묶어서 다닌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로 땡이라고.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가 않아. 나도 그 생각을 해봤어. 아니, 이게 이 프로의 단점이 뭐냐면 회의가 거기까지만 됐어. 오프닝까지만 회의가. 아니 걔는 아직도 그 얘기를 지금 한 6, 7년째 그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어떤 내 앞으로의 목표는 에그이즈 커밍에서 30점에 15리바운드를. 우리는 시즌제인데 괜찮아? 아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이 없어. 멋지다. 그렇게 멋지다, 해야지. 형. 진짜 그래서- 멋지다. 그래서 제작진들하고 항상 좀 소통을 하고 회식도 좀 많이 하고 내가 뒷부분은 내 돈으로. 어필이야, 뭐야? 어필이야. 어필이야? 내 돈으로. 나는 회사 카드를 단 한 번도 쓰질 않아. 진짜요? 네. 왜냐? 내가 만약에 회식을 하자고 얘기했으면 내 돈으로 내야지. 그걸 왜 회사가 부담을 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늘 저는 개카. 제 카드로 늘 내가 가본데 검증한데 내가 직접 예약하고 내가 너무 놀랐어. 아니 우리 약간 이 PD님한테 좀 어필을 하는 건데 갑자기 그 얘기하고 있는데 아쉽지만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연기비한테 어필 중이었는데. 아니 이거는 왜냐면 이분들한테 어필한 게 아니라 이거 괜찮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자주 봐야 되고 다 가족이니까. 아 오빠 진짜 대박이다. 아, 너무 웃긴다. 아, 형 진짜 실제로 녹화는 분량은 너무너무 충분해. 형 진짜 말 잘한다. 2시간 반에 2시간 반.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앞으로 한 3시간 더 떠들 수 있어요. 아니 그거 이 형이 진짜 토크에 특화돼 있네. 그게 아니라 그럼 혹시 오늘 하신 말씀 저기 중에 혹시 이거- 이거 있을까요? 오늘? 오늘 괜찮았던 거 같아요. 오늘은 너무 2부 하고 싶다. 아니 이분은 네. 나중에 정규 프로그램에서 만나는 거. 아, 형 진짜.